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1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전반이 일단은 그 과매도 상태는 분명하고요. 어떤 그 매도의 극점이라고 하죠.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어떤 모멘텀, 자그마한 어떤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면 보시면 외국인 매매 논리, 외국인들의 매도 원인, 그리고 순매수 전환 시그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외환 시장도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그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그널, 그리고 삼성전자, SFL 반도체, 원익 IPS, 테스, 그리고 SFA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금주 강연에는 일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5시까지 3시간 강의를 진행합니다.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이고요. 특히 내용은 지난주에 비해서 다시 또 많이 좀 보강을 했습니다. 2020년 최고의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연말 장세 전략, 최근 조정의 이유, 그리고 뭐 전환점이 좀 임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브 정도에서 만족해도 뭐 괜찮은데 조금 깊게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순매도의 실체와 순매수 시그널, 세 가지 단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미중 간 그 무역 전쟁 불확실성이 크죠. 그게 가장 지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대한민국 증시,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을 따라간다. 중국하고 홍콩은 이제 화교권이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대만 증시는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와 동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코스피하고 이제 중국, 상해, 홍콩, 항생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본하고 대만 증시는 역시 미국의 어떤 그 다우라든가 나스닥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지금 5조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일본 증시에서는 13조를 순매수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만 증시는 이제 한 10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인한 거죠. 한국은 이제 중국과 동조화를 보이고 있고 일본, 대만은 이제 미국과 동조화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보면은 잠시 후에 또 자료 보도록 하겠지만 지난 8월 6일이 최악이었어요. 사실 8월 6일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매도의 극점을 통과하고 상승 전환됐거든요. 근데 당시 그 8월 6일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그마한 어떤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 과정에서 외환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그리고 뭐 주식, 그 다음에 주식이나 원자재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는데 주식 시장은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가 외환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 9월서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그 국내 그 국고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한 4조를 넘게 순매도했다고 그러는데 매도의 근거는 뭐 사실 단순하죠.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죠. 513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제 국채 발행이 증가하니까 국고채 금리가 이제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가게라든가 이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그 명분, 그런 논리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외환 보유고가 뭐 사상 최고치고 외환 시장도 안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명분인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매수 전환 시그널, 순매수 시그널도 한 3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7%입니다. 57.04%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매도의 주 타겟이 삼성전자죠. 1조 5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빠져갖고 제일 손해보는 뭡니까? 제일 손해보는 뭐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매 주체가 누굽니까?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은 우리 상상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이제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일단 뭐 우리가 좀 러프하게 봐서 달러당 한 1,200원 정도라면 뭐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 2019년도 8월 6일과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좀 안심을 찾죠.
주가가 이제 오를 때 이제 상상력들이 좋은 쪽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죠. 그리고 막판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 최상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또 반대가 되겠죠. 또 주가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그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예전에 이제 2007년도 서프라임 위기보다 더한 어떤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정진 것은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위기가 있다라면은 그 국가가 됐든 혹은 기업이 됐든 가게가 됐든 어떤 반동의 힘이, 반동 형성의 힘이 개입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고요. 큰 논리를 본다면, 제가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큰 논리를 본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미중 간 어떤 그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적인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중 간 무역전쟁은 일단 그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특히 이제 지난 8월 6일자로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 흐름이 저는 3분응선에서 한 4분응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힘으로 이제 간다고 보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이 흐름으로 시장이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고,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마지막 매수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상승 3파동 과정이거든요. 상승 3파동은 1파동이라든가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이 사실 마지막 매수기에 삼성전자를 5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이 상승 이후에는 이제 상승 반전되면 과거보다 다른 형태,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즉, 이번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악성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사실 그 지금 정도 시장 분위기라면 우리가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가 베거데이션이라고 하죠. 즉 선물이 현물보다 낮아야 돼. 그걸 베거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희한하게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콘텐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높다는 거죠. 즉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콘텐고 상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그림을 보죠. 이거는 이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 그리고 오늘 그 처음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 격려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항생이고 상해 지수도 비슷해요. 코스닥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대만이라든가 이제 그 일본 증시는 아무래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주요 증시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아래 종목이 그 한국전력이고 위에 게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거의 고점하고 한국전력이 거의 바닥 구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 장이 좋을 것 같다면 그 경기가 좋고 이제 시장 전반이 이제 강세장이라면 한전이 잘 못 갑니다. 그럼 매기가 경기 민감주죠. 뭐 IT를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내수주인 한전은 잘 못 가요. 거의 뭐 한 싱크로율은 한 80%에서 한 85%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한전은 고개를 들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 시장에 무슨 문제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이 상승 전환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찍고 싼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이제 우상향되기 위해서는 한전이 못 올라가줘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 한전도 지금 여기서 추가로 뭐 상당 부분 올라가기는 만만치가 않죠. 그동안 워낙 낙폭에 과대했다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런 지표도 한번 활용해 볼 만하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아주 핵심 지표입니다. 위의 차트가 $1 환율이에요. 제가 이거는 오전 한 11시 좀 넘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인하가 됐죠. 원화가 절상이 됐죠. 지금은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차트가 $1 환율이고 아래 차트는 이제 그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 최저점이 1891포인트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8월 6일날 저점이거든요. 이때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최악일 때, 최악을 통과할 때, 그때 상황이고, 그때 $1 환율은 어때요? 환율이 급등을 했죠. 최고점이었죠, 환율이. 그러면서 고점을 찍고 원화는 절상이 되죠. 환율이 인하가 되면서 주가는 그 상태에서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여기를 보시면은, 이 지점을 보시면 여기서 갭상승이에요, 갭상승. 소멸갭이라고 부르는 거죠. 메워주는, 다시 깨지는 소멸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러프하게 얘기해서 지금 달러당 1200원이거든요. 1200원을 상향으로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갭 상승이 이틀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케다라는 이제 일본의 명이 있었는데, 사케다 2030이 있어요. 가격이 오르다가 0220이나 30이 나오면 거의 이제 반대로 이제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사케다 2030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소멸갭에서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이제 글로벌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으로만 놓고 본다면 환율 인상 쪽은 많이 힘이 쇠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율 인하 혹은 이제 원화 절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 반전되고 또 외국인들은 수출 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월봉이죠. 월봉은 이제 막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파동이론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정확히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 영감을 얻었을 거예요. 마지막 파동은 우리가 파동의 끝자락에서는 그 올라갈 때는 어때요? 최상의 상상력들이 반영되면서 갭이 발생돼요. 이걸 우리가 소멸갭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갭이죠. 소멸갭. 바닥에서도 맞죠. 바닥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에 바닥을 찔 때는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응이 되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게 소멸갭이 발생되면서 이제 다시 원하는 절상 쪽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절상의 근거는 이제 외국인 수출 매수라든가 이제 투자 심리 안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 보니까 한국이 지금 이거는 이제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에는 이제 4,063억 달러.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4,076억 달러죠. 지금 말 그대로 어떤 이기론이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시장이 반영한다면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지금 수축이 돼 버리죠. 그런데 이제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같은 건 없지 않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보니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종목별로 보면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만 조금만 개입이 되면 올라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줘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의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강연에 꼭 참석하시면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5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디 갔나요? 자, 원달러 환율이 제가 이거 안 보던 거라서 이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차트를 보죠. 자, 삼성전자 보자. 삼성전자 오늘 뭐 시초가에 좀 강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죠. 이제 거래 수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미는 없어. 신뢰도는 좀 떨어지고 여하튼간에 막 49,700원인데 5만원 아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좀 밀리면은 좀 사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다면 A파, B파, C파라고 이제 보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어제하고 그제하고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뭐 바닥에 근접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 볼까요? SFA 반도체 오늘 장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제가 이제 그 SFA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제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의 천병이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개 연대 병력이 한번 움직이면 한 1개 중대 정도는 천병으로 천병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복된 적들 제압하고 그다음에 뭐 지뢰 제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SF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가볍죠. 얘가 먼저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 보니까 뭐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SF 반도체가 이제 넘어간다는 건 결국은 삼성전자도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 SF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DB 하이텍 있죠. 그 8인치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전문 업체죠. DB 하이텍도 굉장히 흐름 괜찮습니다. DB 하이텍은 우리가 TSMC 주가하고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SF 반도체 하여튼 비메모리의 핵심이죠. 특히 이제 후공조 패키징 분야의 그 강자고, 하여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그 주요 업체들이 다 납품처가 되는 거죠. SF 반도체. 그 다음에 원익 IPS 볼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 투자를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 투자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조정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을 뭐 즐긴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우리가 그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보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이 전쟁터 이상도 아니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사기, 군기 뭐 이런 거죠. 용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용기가 없고 사기가 없으면은 사실 뭐 백전백패라고 봐야겠죠. 이 우리가 저희 회원분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정받으면.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해결될 일이라면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담대하게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매 정도로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이제는 공격의 시점이 좀 임박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스 보죠. 테스. 원이 가입해서 반도체 증착 장비의 핵심이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매수를 얘기할 때 매수를.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빠지잖아요. 즉, 뭐 말 그대로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테스 증착 장비죠. 증착 장비 핵심. 테스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역시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충분히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주식은 정반합의 연속까지죠. 합이죠, 합. 그 다음에 다시, 물론 여기서 이제 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장 정서를 감안한다면, 지금 4차 산업의 도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시 이제 합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FA. 자, SFA도 지금 뭐, 박스 전 저점이네요. 전 저점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지금 41,950원인데, 조금 물린다고 생각하고 42,000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좀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 힘든 장세인데요.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요 고비만 잘 넘었으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하여튼 그 힘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좀 내 절박하다 그런 분들은 강연장으로 오시게 되면 좀 많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